데이트 클래스는 날짜와 시간을 다루는 데 사용됩니다. 데이트 객체를 생성할 때는 데이트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죠. 인수를 제공하지 않고 데이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데이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et now equal new date. 이렇게 하면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now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숫자 인수로 데이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이 인수를 1970년 1월 1일 0시 이후에 밀리초 숫자로 인식해서 날짜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let epoch equal new date 0 이렇게 주게 되면 1970년 1월 1일 0시가 되는 거고요. 이 숫자를 지정해 주면 2050년 1월 1일 0시가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정수 인수를 지정하면 년월일 10분초, 밀리초로 인식해서 날짜를 설정하죠. 이때 월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let y2k equal new date 2000년 1월 1일 2시 3분 4초 5ms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데이트 객체에서 년월일 10분초 밀리초를 구하려면 get full year, get month, get date, get hours, get minutes, get seconds, get milliseconds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y2k.get full year 하게 되면 2000년이 나오는 거고요. y2k.get month 해주게 되면 1월이 나오는 거죠.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y2k get date 해주게 되면 1일이 나오는 거고요. y2k.get hours 해주게 되면 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y2k get minutes 해주게 되면 3분이 나오는 거고요. y2k.get seconds 해주게 되면 4분, 또 y2k get millisecond 해주게 되면 5ms가 나오는 거죠. 또 y2k get day 하면은요 요일이 나옵니다. 이 요일 값은 0은 일요일이고 6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는 거죠. 또 데이트 객체의 년월일 10분초 밀리초를 지정하려면 set full year, set month, set date, set hours, set minutes, set seconds, set milliseconds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let 월드컵 2022 equal new date 월드컵 2022 set full year 2022년에 하죠. set month 11월에 해요.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그리고 set date 21일에 해요. 그 다음에 set hours 0시 set minutes 0분 set second 0초 set millisecond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월드컵은 4년 후에 개최되죠. 그래서 let 월드컵 2026 equal new date 그래서 set full year 월드컵 2022 get full year 플러스 4 이렇게 주게 되면 2026년이 됩니다. 앞에서 하나의 인수로 데이트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이 인수를 1970년 1월 1일 0시 이후부터의 밀리초 숫자로 인식해서 날짜를 설정한다고 그랬었죠. 이 1970년 1월 1일 자정부터 시작하는 밀리초를 타임 스탬프라고 합니다. 타임 스탬프 값을 얻기 위해서 getTime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타임 스탬프 값으로 날짜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 setTime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date now 메서드는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getTime 메서드로 1970년 1월 1일 0시 이후부터 밀리초 숫자로 표현되는 타임스탬프 값을 구할 수 있죠. getTime 주게 되면 이 값이 타임스탬프 값인 거죠. 그리고 타임스탬프 값을 인수로 setTime 메서드를 사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tTime 해서 getTime한 결과에 플러스 6만 이렇게 주게 되면 6만이 밀리초니까 60초, 즉 1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후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또 데이트 나우 메소드를 사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우린 주로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작업이 소요된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let start time equal date now 그리고 어떤 지금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et end time equal date now 그 다음에 let duration 해가지고 경과 소요된 시간을 보면은 end time 마이너스 start time 해주게 되면은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duration을 보면은 11초가 지났네요. 데이트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날짜와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와 같은 날짜 형식을 보여주게 되고요. toUtc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줘요. 또 toISO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되고요. 또 toLocale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또 toDateString 메소드를 호출하면 날짜만 보여줍니다. toLocale DateString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날짜 형식으로 날짜만 표현해 주게 되고요. 또 toTimeString 해주게 되면 시간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toLocale TimeString 해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 형식으로 시간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제어문 모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적인 상황이나 또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타입 객체에 예외를 던집니다. 이 에러 객체는 name 메시지 속성하고 또 toString 메서드를 제공하죠. name 속성에는 항상 에러 값이 저장되고요. 메시지 속성에는 에러 생성자 함수의 인수로 전달된 값이 저장됩니다. 또 toString 메서드는 name 속성 값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메시지 속성 값으로 구성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또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은 아니지만 노드와 모든 웹브라우저는 에러 객체의 스택 속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 속성에는 스택 추적 메시지, 스택 트레이스 메시지가 문자열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try through new error 에러 메시지 캐치 2 콘솔 에러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e.name 또 콘솔 에러 e.message 또 콘솔 에러 e.toString 또 콘솔 에러 e.stack 저장하고 node error.js 그럼 이와 같이 스택 추적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정보는 특별히 예기치 않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예외가 던져졌는지 확인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에 에러가 발생한 위치 정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error.js에
두 번째 행, 11번째 컬럼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에러 클래스 외에도 자바스크립트는 특별한 유형의 에러의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브 클래스들을 제공해 주죠. 여기에 이발 에러 서브 클래스는 이발 전역 함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해 주고요. range 에러는 숫자 변수나 매개 변수가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reference 에러는 유효하지 않은 참조값을 참조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하고요. syntax 에러는 구문 에러를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타입 에러는 변수나 매개 변수가 유효한 타입을 갖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URI 에러는 인코드 URI나 디코드 URI 함수의 매개 변수에 유효하지 않은 인수값이 전달될 때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합니다. 또 어그리게이터 에러는 여러 에러가 발생할 때 하나의 에러로 감싸서 여러 에러를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 인터널 에러는 표준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 엔진 안에서 내부 에러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에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브 클래스들은 이 세 개의 속성들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파일 네임,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라인 넘버, 파일에서 에러가 발생한 행 번호, 그 다음에 컬럼 넘버는 컬럼 위치를 각각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에러 클래스에서 파생하는 사용자 정의 예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HTTP 요청을 할 때 발생하는 예외를 표현하는 HTTP 에러 예외를 정의한 예죠. 그래서 여기에 상태 코드, 그 다음에 상태 텍스트, 또 URL 이런 속성들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예외 클래스는 항상 에러 클래스로부터 파생해야 되고요. 에러 슈퍼 클래스를 문자열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 보면 클래스 HTTP 에러 extends 에러 컨스트럭터 얘는 스테이터스 텍스트 또 URL 세 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 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자를 인수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this status equal status 또 this status text equal status text 또 this URL equal URL 그리고 읽기 전형의 name 속성도 추가해 주죠. return HTTP 에러 이제 우리는 HTTP 에러 예외를 던질 수 있습니다. try through new HTTP 에러 해서 404 찾을 수 없음 그리고 http example.com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atch 해서 console error name console error status console error status text console error URL 저장하고 node http error.js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죠.